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면서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요. 네, 박규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이 첫 성명을 내고 늑다리 미치광이 정신병적인 광태 이런 식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초강경 대응 조치로 맞서겠다고도 위협을 했고요. 북미 간 갈등은 계속해서 이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정권에서 나온 일단 첫 지도자 성명이라는 데도 의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나온 시점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19일 날 이제 그쪽 현 뉴욕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바로 이제 21일 날 나왔으니까 사실 이제 시차를 제외하면 예. 하루 조금 지나서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저는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구술을 하지 않았나. 예. 단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원색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밑에 누구도 그 강경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예. 저는 이제 김정은이가 북한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미 국무부에서 이제 김정은의 스위스 생활을 통해서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 예. 김정은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서 4가지 특성을 얘기했는데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고 폭력지향적이고 과대망상증이 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 그러면서 이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하고 상대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불안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예. 네, 북한은 극단적인 보복을 말하고 있고 미국 또한 미치광이 또 완전 파괴를 거론하고 있는데 실제로 군사적 충돌 그렇게 군사적 충돌로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전쟁은 이제 일반적으로 논의할 때는 어떤 양 국가 간의 그 정책이 서로 타협점이 없어서 충돌해서 발생하는 걸로 얘기하지만 실제 전쟁을 연구한 그 학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런 감정제거나 또 이제 그걸 미스퍼셉션이라고 해서 상대에 대한 오해로 이제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완전히 이제 감정 싸움을 가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고 특히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은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사실은 지도자가 아니고 국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상당히 감정적이니까. 그리고 정부의 지도자는 그 국민들의 감정을 오히려 이성으로서 눌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상은 두 지도자가 오히려 감정을 더 폭발시키는 그래서 상당히 실제 어떤 전쟁을 해야 될 당위성에 비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 않느냐 참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미 6차 핵실험 그리고 IRBM급 발사를 최근에 끝냈기 때문에 북한의 초강경 대응 조치가 무엇일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리용호 외무상이 말한 태평양성의 수소탄 실험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로 격양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실제 이제 그런 괌 상공에서 이제 EMP탄을 터뜨린다든지 아니 수소폭탄 실험을 한다든지 또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좀 괌보다 조금 먼 마샬 군도에 이제 비키니 섬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이제 미국이 핵실험한데 거기에다 진짜 핵 공격을 한번 가할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한 방안을 지금 저는 논의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은도 조금 냉정을 찾고 또 이제 주변 참모들이 조금 이제 건의할 그런 틈이 생긴다면 저는 극단적인 방안을 채택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워낙 미국의 힘이 강력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상황을 관리해서 양쪽이 조금 감정적인 그런 대응을 좀 자제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시점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조만간에 도발에 나선다면 당 창건일인 10월 11일이 좀 유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날짜를 꼭 집어서 자꾸 연관시키는 것은 이 사태의 심각함을 좀 가볍게 보는 거다. 그래서 그런 날짜보다는 저는 북한이 이제 만약 이번 진짜 도발을 한다면 100% 성공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준비를 거치고 나름대로 이제 내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확실하다. 그리고 미국이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대응 못할 것이다. 할 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를 위해서는 조금 시기를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상당한 준비 또 시뮬레이션을 거칠 텐데 실제로 현재 북한의 수소탄 개발 능력과 또 그 위력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이제 우리 내부에서 자꾸 이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도 안 좋고 뭐 이 전력 사정도 안 좋으니까 이게 기술이 뭐 좀 진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드러난 결과로는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을 했고 예. 그게 상당한 사람들은 200kg 이상이라고 보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수소탄은 성공하면 그 자체로서 원자 폭탄에 비해서 1000배의 위력이 있습니다. 예. 핵 융합 반응이 분열 반응에 비해서 그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이제 이 어떤 실험을 할 때는 그 나오는 데이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험소에 지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200kg의 위력으로 해라. 그리고 수소폭탄의 크기는 요 정도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번에는 아마 이제 크기를 조금 제한을 해서 물질의 양을 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수소폭탄은 정말 그 일개 도시를 초토화할 수 있는 진짜 무시무시한 무기죠.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내일 새벽에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기조 연설이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강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겁니다. 예. 실제 이제 뭐 시행 여부는 또 이제 북한 내부에서 토론을 하겠지만 일단 그 김정은이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살려서 상당히 그 강력한 노조가 들어가고 특히 미국을 비난할 텐데 글쎄요. 아무래도 외교관이니까 김정은만큼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예. 사실은 그 부분은 저는 뭐 동일한 어떤 뭐 민족의 이제 일원으로서 조금 이제 외교적인 어떤 예의는 지키는 것이 오히려 메시지를 좀 이 파워풀하게 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앞서 북한을 완전 파괴하겠다는 트럼프의 대응이 구체화됐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또 기업을 제재하겠다, 즉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번 제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원래 경제 제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나름대로 뭐 어떤 자력 갱생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고 또 이제 그게 익숙하고 또 이제 뭐 이 중국과 국경이 한 1,400km 되거든요. 그게 상당한 이제 밀무역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금방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을 지체시키고 또 그 사회 내의 문제점을 야기할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계속 그 압박을 가하는 것이 사실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 서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그 가능한 방안을 다 해봤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 군사 조치밖에 없다는 인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를 위해서는 이 끝까지 가능한 대로 최대한 강력한 경제 조치,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가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수출 제한 그리고 섬유 제품 수입 금지 방침을 밝히면서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서 대북 제재를 좀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유엔 제재안을 잘 이행하겠다는 의지는 좀 보인 것 같은데 원유는 제외가 됐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어쨌든 간에 큰 방향으로 보면 사드 배치도 그렇고 북한 핵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이 아시아에서 떠나는 게 제일 큰 이익인데 자기들로서는 예. 지금 미국을 점점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한을 어느 정도 통제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정책이 북한이 미국을 괴롭혀주면 우리한테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은 유엔에서 한 거는 지키겠다. 그러나 추가적으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미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그 중국이 그 상당한 그 밀무역 많이 하고 배 같은 게 이제 GPS를 끄고 예.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국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협조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북한과 미국의 대결 국면이 첨예해질수록 우리 정부는 이 대응 카드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압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문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유는 예. 어쨌든 압박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제재 조치를 미국이 취할 것 같다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걸 압박을 해서 북한을 코너로 몰아놓고 그래 협상을 나와야 이 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한반도 전쟁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이 된다. 그리고 그 추가로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창의적 해법이라는 그 토론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어렵지 않느냐. 사실 창의적 해법을
동원해야 된다고 주문하기는 쉽지만 무엇이 창의적 해법이고 그러한 뭐 어떤 창의적 생각하는 해법이 과연 기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쭉 이제 취임하고 나서 지금 이제 뭐 4개월, 5개월을 거치면서 평소에 생각했던 이상에서 출발해서 점점 현실을 이제 깨달아가면서 이 어려움을 예.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주변 지역의 미국 전략자산 순환 배치 그리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에 양국이 합의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최첨단 무기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글쎄, 그거는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KFX 사업이라고 차세대 이제 그 비행기를 만들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전문 오바마 행정부에서 뭐 4개 핵심 기술을 뭐 이전 안 해줬다 그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런 그 차세대 항공기 개발을 위한 그런 그 기술도 좀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삼축 체제 있지 않습니까? 뭐 킬체인, KMD, 그다음 KMPR 응징보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기술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킬체인과 관련해서는 뭐 정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전 이제 정확한 타격력이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타우루스라고 이제 독일제 이제 그 공대진대 비행기에서 땅에서 무평을 쏘는 그 유순항 유도 미사일을 예. 이제 사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독일제니까 우리가 운용에 미국하고 연합작전이 조금 더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자체 개발할 예정이거든요. 예. 거기에 기술 이전이랄까 또는 이제 미국이 개발하고 재즈라고 있습니다. 재즈를 좀 우리가 좀 뭐 이 확보하는 방향으로도 논의하지 않을까 싶고 KMD와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가 좀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패트리어트도 이제 점점 성능이 향상됩니다. 예. 일본은 팩3 MSE라는 거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고 이제 미국은 또 팩4까지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도 좀 이제 도입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LSAM, MSAM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한 기술 도입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 KMPR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특전 부대를 12월 1일부로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수작전 부대. 그럼 그 참수작전 부대의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 쓰는데 상당한 첨단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데 대한 지원도 우리가 좀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규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